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죠. 바로 고령화 시대의 은퇴자금 문제입니다. 평생 땀 흘려 마련한 내 집 한 채가 정말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과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70. 자, 이 숫자가요, 곧 한국 사회에 정말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 겁니다. 2025년이면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소위 말하는 소득 절벽을 마주하기 시작하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은퇴가 바로 코앞에 닥쳤다는 얘기죠. 자, 이 거대한 질문에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영리하게도 개인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을 활용하는 그런 금융상품인데요. 네, 그 해답의 이름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내 집이 평생 월급이 된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인 집을요, 매달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월급 통장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한 은퇴자분들에게는 와, 이거 정말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왜냐하면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그림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더라고요. 만약 주택연금이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아직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주택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사정을 가진 5개의 그룹으로 나뉜다는 거죠. 이 분포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점이 보입니다. 가장 큰 그룹은 역시나 소득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큰 그룹은 정반대입니다. 굳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잡한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가장 성격이 다르고 또 잠재력이 큰 두 그룹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이 급한 유형 1과 부채가 많은 유형 3입니다. 이 두 핵심 이용자 유형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그들의 상황과 동기가 얼마나 다른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은 정말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다른 한쪽은 재정적인 압박을 덜기 위해서 이 제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제도가 가장 절실한 분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자산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한쪽은 평균 1억 원 남짓인데 다른 한쪽은 거의 7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러니 유형 1의 경우 집을 맡겨도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만한 연금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이분들 중 거의 절반이 단독주택에 살고 계세요. 이런 주택들은 아무래도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유형 3은 정반대입니다. 가치가 높은 도시의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죠. 그림이 확 다르죠? 자, 그렇다면 소득도 더 많고 비싼 집에 사는 이분들은 대체 왜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이분들이 느끼는 의외의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바로 빚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소득의 무려 4분의 1, 그러니까 25%를 빚 갚는 데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겉보기엔 여유 있어 보일지 몰라도 매달 현금 흐름에는 아주 심각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은퇴자들의 속사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요, 이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연구원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접근법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 두 그룹에 각각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유형 1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따뜻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이, 그리고 유형 3에게는 온라인에서 똑똑한 금융 계산기 같은 도구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맞춤형 전략이죠? 결국 모든 해답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택연금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공적인 노후 설계는 단순히 돈을 계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들의 삶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미래의 은퇴 설계를 위해서 이런 섬세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